인사는 모두 합니다. 하지만 기억에 남는 인사는 아무나 하지 않죠. 그 차이는 말의 의도를 담는 사람이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번 고객 평생 고객이 되는 그날까지 고객을 이해하고 서비스를 연구하는 박강사입니다. 박강사TV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배움과 성장을 실천합니다. 인사의 중요성 다들 알고 계시죠? CS 교육이나 매뉴얼만 봐도 절대 빠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늘 인사를 합니다. 고객이 들어오면 어서 오세요. 나가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을 많이 놓쳐요. 그 인사 고객이 기억하고 있는가입니다. 나는 인사를 했지만 고객이 받지 못했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현장에서는 엄청 많아요. 고객은 우리가 말한 내용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억하는 건 그 순간에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예요. 그렇다면 고객의 감정이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된 인사를 우리는 얼마나 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인사는 미소 빵끝 예의 있는 인사를 잘하자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고객의 감정을 움직이는 기억에 남는 인사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지 살펴볼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인사를 비즈니스 에티켓 정도로만 생각하는데요. 첫인사는 단지 반갑다라는 인사가 다가 아닙니다. 고객의 경계심을 허무는 중요한 순간이고요. 고객이 우리의 공간에 심리적으로 입장하는 순간이에요. 첫인사는 단지 말로만 건네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이 공간에서 어떻게 대접받을지를 처음으로 감각적으로 느끼는 순간입니다. 이때 받는 인상이 좋으면요. 고객은 더 오래 머물고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더 쉽게 마음을 열 겁니다. 또 행동 경제학자 데니얼 카니먼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은 전체 경험보다 마지막 인상을 더 강하게 기억한다고요. 우리가 끝인사를 하는 순간 마지막으로 하는 안녕히 가세요가 사실은 고객 경험의 하이라이트일 수 있다는 거죠. 고객의 감정을 움직이는 기억에 남는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요. 기억될 만한 순간을 의도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억은 고객에게 나에게 맞는 경험으로 느껴질 때 더욱 강하게 남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경험의 개별화라고 부릅니다. 이 개별화된 순간이 반복될수록 고객은 브랜드 자체보다는 그 경험을 만드는 그 사람을 기억하게 돼요. 그리고 그 기억은 바로 우리가 건네는 한마디 인사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사를 단순 형식으로 보지 않고요. 전달 목적에 따라서 설계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바로 정보형 인사, 정서형 인사, 행동형 인사입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고객의 인식과 행동은 완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 감정, 행동을 기준으로 개인화된 의미를 담아서 전달했을 때 고객의 기억 속에 더 남게 되고요. 다시 찾고 싶은 서비스가 되는 것입니다. 인사를 할 때 정보형 인사는요. 고객이 알아야 할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거나 고객이 놓치기 쉬운 정보를 전달하고 상황 인지에 도움을 주는 과정을 말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신상 입고되었는데 천천히 둘러보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 세일 기간이라서 매장 다소 혼잡할 수 있어요.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접수 필요하시면 오른편으로 이동하셔서요. 앞쪽 접수처로 가시면 됩니다. 고객이 예상할 수 없는 불편에 대한 사전 안내를 하는 거죠. 단순히 인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는 과정을 설계해 줌으로써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정서형 인사는요. 고객의 감정에 공감하거나 긍정적인 감정을 남기는 것인데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오늘도 분위기 너무 멋지세요. 안녕히 가세요. 오늘 하루도 기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고객님 덕분에 저희도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정서형 인사는요. 고객과 감정적으로 연결돼서요. 좋은 경험을 더 오래 기억하게 합니다. 행동형 인사는요. 다음 방문, 구매나 참여 등을 유도할 때 사용하면 좋고요. 고객의 행동을 유도하는 말을 전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계단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세요. 어서 오세요. 밖에 비 오죠? 우산 받침 왼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꼭 들러주세요. FW 세일이 시작되는 날이라서요. 안녕히 가세요. 1층 안내데스크에서 행사 기프트 꼭 받아가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다음 주 신상 입고돼서요. 그때 오시면 제일 먼저 보실 수 있어요. 우리는 고객의 긍정적 기억을 만드는 서비스 경험으로 어떤 의미 있는 인사를 하셨나요? 자, 그럼 인사의 유형을 알았다면 언제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인사를 쓰는가를 알아볼 텐데요. 인사는
서비스 흐름 속에서 시점별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인사, 재방문 인사, 끝인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인사는요, 공간과 감정을 여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인지심리학에서는요, 첫인상 형성 이론이라고 합니다. 처음의 말과 태도가 고객의 전반적인 평가를 지배한다라는 뜻이에요.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체크인이 늦어졌는데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휴식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보다 조용한 방으로 배정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한 팀 대기 중이신데요. 5분 정도만 기다려주시면 도와드릴게요. 환영합니다, 고객님. 오늘 기쁜 하루 되실 수 있게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방문 인사는요, 관계의 기억을 꺼내는 과정인데요. 서비스가 반복되었을 때 진가가 드러납니다. 관계를 진짜 관계로 바꾸는 트리거가 되는 거죠. 단골 고객에게는요, 어서오세요. 지난번 추천드린 상품 사용해 보셨어요? 지난 상담 이력이 있는 고객에게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융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박원영입니다. 이전 상담 때 금리 비교 문의 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다시 만난 재방문 고객에게는요, 다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보셨던 상품 같이 보여드릴까요? 아까 응대했던 고객이라면, 고객님 땡땡 괜찮으셨어요? 정말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같이 고객은 기억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 브랜드와의 정서적 친밀감이 높아집니다. 결국 자신을 기억하고 있는 브랜드의 감정적 충성도를 갖게 되는 거죠. 이제 끝으로 끝인사는요, 경험을 정리하는 다음 행동을 남기는 마무리인데요. 대부분의 끝인사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하지만 이 마지막 한마디는 전체 경험의 여운을 결정짓습니다. 그 여운은 다음 방문을 하고 싶게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죠. 오늘 관리 강도 괜찮으셨어요? 다음엔 좀 더 릴렉싱하게 준비해 드릴게요.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고객님, 안녕히 돌아가세요. 이번 여정도 편안하셨길 바랍니다. 다음 여행도 저희가 함께 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상담 내용은 문자로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혹시 더 필요하신 자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다음에 그 고객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시 공간을 찾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건 단순히 인사가 아니라 관계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첫인상은 문을 열고 재방문 인사는 관계를 키우고요. 끝인사는 기억을 남깁니다. 모두 같은 인사지만 목적이 다르면 내용도 달라지죠. 기억에 남는 사람은 꼭 특별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낯설 때, 내가 주저하고 있을 때,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먼저 다가와준 한마디, 그저 어서오세요, 불편하셨죠? 라는 따뜻한 인사가 나를 안심시켰던 순간일 것입니다. 그 인사가 나를 존중받는 사람처럼 느끼게 했고요. 그 인사가 나를 긴장해서 풀어주고 이 공간에 다시 오고 싶다라는 마음을 만듭니다. 기억에 남는 인사가 한 번의 방문을 넘어서 평생 기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는 나의 서비스를 고객의 마음속에 남기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 중요한 순간, 고객에게 어떠한 기억을 남기셨나요? 이왕이면 고객의 기억 속에 오래 남는 여러분이 되길 희망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하는 박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